시장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느낌과 함께 전 세계 자산 시장 밑바닥의 거대한 균열이 금값과 비트코인의 기괴한 엇박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값은 역사상 최고점 근처에서 버티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30%나 수직 낙하하며 맥을 못 추는 현상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여러분의 자산 운용 향방을 결정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자산 가격의 미래를 보여주는 강력한 선행 지표들을 깊숙이 파헤쳐 시장의 경고와 대비책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기묘한 운명을 숫자로 보면 지난 10월 금값은 최고가 대비 겨우 0.89% 하락하며 여전히 천장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역사상 최고가가 12만 6천 달러를 넘었었는데 지금은 8만 8천 달러 선을 위태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최고점 대비 무려 30%나 폭락한 상태예요. 시장은 금이 여전히 안전자산의 왕좌를 지키는 반면 비트코인은 이번 위기로 위험자산의 성격이 강해졌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쓰는 달러의 가치가 얼마나 처참하게 타락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연준은 2007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내어 자산 규모가 8,800억 달러에서 무려 5조 달러로 7배나 폭증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찍어내어 만든 돈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가진 지폐의 가치는 매일 물에 젖은 종이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자 똑똑한 경제 주체들은 달러를 들고 있으면 자산이 녹아내린다는 것을 깨닫고 주식, 금,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으로 몰려갔습니다. 최근의 에브리싱 랠리는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며 2007년 이후 물가는 56%나 올랐습니다. 2007년의 100만 원 가치가 지금은 44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으며 가만히 앉아 재산의 절반을 인플레이션으로 뺏긴 사람들은 무언가 사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달러가 타락했다면 우리 원화는 어떨까요?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많은 돈을 풀었기에 원화 가치는 달러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달러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원화라는 배가 더 빨리 가라앉는 착시 현상일 뿐이며 금값 대비 달러의 구매력도 지난 20년간 80% 이상 증발했습니다. 2007년부터 2025년 사이 S&P 500은 365%, 금값은 4일 23% 올랐고 나스닥은 무려 760%나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123%나 뛰어오르며 사람들을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2025년 10월을 기점으로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던 동반 상승의 법칙이 깨졌으며 금과 주식은 고점인데 비트코인만 30% 주저앉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거품이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바뀐 것이며 그 뒤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재무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5년 동안 압도적으로 상승한 것은 시장이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고 그 정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서 분위기를 띄웠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코인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으나 여기에는 사실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경제가 좋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 돈을 계속 찍어서 뿌리고 싶어 하며 이를 위해 연준 의장까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앉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돈을 마음대로 찍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금값이 폭등하여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위협받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비트코인은 금으로 몰려갈 자금을 비트코인 쪽으로 분산시키는 일종의 둑 역할을 하게 하여 달러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180도 달라졌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비트코인을 충분히 이용했기에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최근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제도권 편입이나 세금 혜택을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부터 철저하게 시장의 생동감 넘치는 유동성 흐름에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유동성이란 당이 금융시장의 돈을 말하며 비트코인 큰손들은 자기 현금이 아닌 당이 금융시장에서 빌린 돈이나 싼 엔화를 활용한 엔캐리 트레이드를 주로 이용합니다. 만약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신호를 보내면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져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기 겁나게 되고 오히려 빌린 돈을 갚으려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압력이 비트코인 시장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국채 발행 규칙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원래 재무부에는 단기물 비중을 20% 정도로 유지한다는 암묵적인 준칙이 있었습니다. 국채 발행 규칙은 국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나 베센트는 2025년에 이 규칙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는 단기물 비중을 전체 발행량의 55%까지 무식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새로 찍어내는 국채의 절반 이상을 단기물로 채운 것인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제부터 진짜 집중하셔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당이 금융시장에서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으며 국채를 던져주고 시장의 현금을 재무부가 싹 쓸어가면서 단기물 비중이 32%까지 올라가 시중에 돈이 마르고 있습니다.
당이 자금 흐름에 예민한 비트코인이 먼저 타격을 입어 30% 폭락했으며, 이는 유동성이라는 산소가 부족해 헐떡이는 상태로 다음 타겟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초단기 금리인 SOPR 금리가 연준의 범위를 벗어나 발작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달러라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선명한 적신호이며, 이대로 두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구원투수로 나서 매달 400억 달러어치 단기 국채를 사들여 시장에 58조 원을 풀기로 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보다 2배나 많은 거액입니다. 시중 돈을 거두던 양적 긴축에서 한 달 만에 정책을 180도 꺾은 것은 금융시장 내부에 아주 큰 구멍이 뚫렸음을 방증하며, 파월의 설명에도 시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1조 달러의 단기 국채를 찍어내는데 연준이 연간 4,800억 달러만 사준다면 그 구멍의 절반도 못 메우며, 비트코인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신용 경색이 통제 불능임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 세계 유동성의 청해이며,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의 면역력이 한계에 도달해 주식시장에도 거대한 압박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로 위기가 올 때 가장 먼저 쓰러지며 카나리아가 쓰러졌는데, 광부인 우리가 무사할 수 있을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금이 비트코인처럼 떨어지지 않는 건 정책적 원인이 큰데, 비트코인은 당장 현금 흐름에 민감하지만 금은 중장기적 안전성을 보는 자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은 단기 금리보다 5년, 10년물 같은 장기 국채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베센트 장관이 장기 국채 발행을 줄여 장기 금리가 낮게 유지된 덕에 금값은 지지를 받았지만, 단기 금융시장의 경색이 장기로 옮겨 붙으면 금값 상승도 꺾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같이 오르던 에브리싱 랠리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부턴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대차별화의 시대가 시작되어, 같은 인공지능 주식이라도 현금이 빵빵한 기업은 최고가를 경신하지만 빚으로 연명하던 기업은 하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자산을 지키려면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거품처럼 올랐던 자산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현금 흐름이나 확실한 내재 가치를 가진 실물 자산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당이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매일 아침 체크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금리가 요동친다는 건 폭풍우가 몰려올 거라는 기상 예보와 같습니다. 또한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차이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 상태를 읽어내는 안목을 기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나 홀로 주식이 오를 거라는 낙관론은 위험한 도박이며, 오늘 말씀드린 연결고리들을 투자에 꼭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리. 첫째, 금값은 고점인데 비트코인이 폭락한 건 유동성 위기의 조기 경보 신호입니다. 둘째, 베센트 장관의 단기 국채 발행 폭주를 연준의 400억 달러 지원만으로는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이제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대차별화 시대이므로 철저하게 수익성과 현금 흐름 위주로 자산을 재편해야 살아남습니다. 넷째, 비트코인 가격의 회복 여부를 전 세계 유동성의 시금석으로 삼아 주식시장 위험에 대비하십시오. 위기 신호는 늘 시장 어딘가에 숨어서 말을 걸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금, 비트코인, 미국 국채 시장이라는 세 개의 렌즈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할지 대비할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이며,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큰 부를 쌓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부는 항상 시장의 변곡점에서 탄생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공유해드릴 경제 로드맵을 계속해서 주목해주세요. 다가오는 위기를 인생 역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매주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하며,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